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해 날개를 편다. 3장 사각지대를 벗어나다. 특별실만 있는 본관 2층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학교는 특이한 기운이 감돈다. 아이들의 영혼이 여울거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공포체험도 귀신의 집보다 작은 비상등이 켜있는 학교의 빈 교실이나 과학실, 도서실 이런 곳이 더 무섭다. 복도 끝의 과학실은 리모델링 예정이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기척이 느껴졌다. 여울거리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다. 복도 쪽에 쌓아놓은 사용하지 않는 수납장 여닫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정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현관 중앙으로 달려가서 8개의 스위치를 모두 올렸다. 복도가 밝아지고 조그맣고 새하얀 아이가 총총총 다가왔다. 어제 본 꼬부랑 아이다. 어제와는 달리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없는 사람인 척 지나간다. 내 입에서 또 그쪽은 위험해 라거나 구석에서 뭐 하지마 라는 말이 분비되기 전에 나는 몸을 사각지대로 돌렸다. 컴퓨터를 켜고 전교에 메신저를 보내자 하나 둘 어슬렁거리며 아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이도 왔다. 좀 전에 못 본 척 내 앞을 지나간 아이. 하얀 아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소리 없이 들어왔다. 아이는 말없이 뒤돌아서더니 옷을 어깨까지 올렸다. 하얀 등 여기저기 붉고 푸른 멍이 드러났다. 아프겠다. 어쩌다 이랬어. 엄마가요. 페스츄리처럼 결이 갈라지는 소리로 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난 메아리처럼 엄마라는 말을 되뇌면서 등 전체에 타박상 연고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펴 바르고 다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느릿느릿 옷을 내렸다. 끝내 아이에게 해줄 말은 떠오르지 않고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 곰이 졸졸 따라오는 자기 새끼를 갑자기 물어뜯는 장면이. 그때 컴퓨터 메신저가 깜빡거렸다. 보건교사들끼리 주고받는 미스터리 메신저다. 발신자 문수정.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3년 전부터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 중인 후배 보건교사다. 수정이 보낸 메시지는 인사도 없이 시작되었다. 선생님, 요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힘들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막상 보니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보건실에서 만나는 애들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위태롭게 느껴져요. 요즘 저는 다시 응급실 간호사가 된 기분입니다. 보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쓰러지는 아이도 있고요. 급히 오라는 호출을 받고 교실로 달려가니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실신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과호흡인데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서 119까지 불렀습니다. 어제는 눈이 오고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아이를 3명이나 병원 이송시켰어요. 병원에 있다가 학교로 와서 나이트 근무 없다고 좋아했는데 어디가 불편한지 말도 안 하고 인상만 쓰는 아이들을 보면 나도 지쳐가고 환자 없는 틈틈이 보건교육, 주거지도, 자율학습 지도까지 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학교라는 게 참 외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편하게 학교 생활하는 법도 터득했어요. 애들이 오면 스핑크스처럼 험악하게 질문을 해서 애들을 다 내쫓고 보건실을 전용 사무실처럼 쓰는 경우도 봤거든요. 보건교사로 3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제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요, 오늘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드네요.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하신 선배님께 묻고 싶습니다. 직업으로서 보건교사만의 자부심은 있으신가요? 수정의 메신저를 읽고 난 마음이 심란해졌다. 무섭다고 말한 게 뭔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보건교사들은 웬만해서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수백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인 장소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저 그런 자잘한 날들 속에 목숨이 걸린 문제를 치른 무용담 한두 개쯤은 다들 갖고 있다. 학교에서 1인 의료인으로서 모든 결정을 홀로 내리고 혼자 움직이는데, 그럴 때 허둥대며 어린애처럼 굴면 자부심은커녕 자괴감만 밀려온다. 세월이 흐를수록 옆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축적돼서 얼굴은 지구를 떠받치는 아틀라스처럼 찌그러지고, 나를 향해 오는 소리는 모두 사이렌 소리로 들리는 정신적 장애가 생겨도 겁먹은 티는 내지 않는다. 가끔 술 기운을 빌려 직장이 너무 무섭다고 칭얼대다가 잠이 드는 내게 후배가 묻는다. 10년을 넘게 근무한 보건교사로서 이 일에 자부심이 있냐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 목록 맨 아래 수정쌤 전화라고 적어놓고 식당으로 갔다. 나는 보건교사 17년 차에 자부심은커녕 부적응만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맞은 아이는 언제나 오지만 무엇을 해줘야 할지 17년 내내 고민이니 이것도 부적응.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났다며 5학년 남자아이가 절뚝거리며 왔다. 나는 그런 아이들이 오면 읽어보라고 코팅해 놓은 것을 건네주었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쑥쑥 잘 자라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근육 수축에도 중요하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근육을 수축한 후 마그네슘이 들어와야 칼슘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이완되는데, 만약 마그네슘이 없다면 칼슘은 오도 가도 못하고 세포 안에 갇혀서 과도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쥐는 근육 경련인데 심장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칼슘은 저장하지만 마그네슘은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와 등푸른 생선, 콩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아이가 소리내서 읽는 동안 나의 왼쪽 눈밑이 서너 번 경련이 일어났다. 마그네슘이 고갈된 지 한 달쯤 된 것 같다. 밥 먹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속이 허전하다. 냉장고에서 파인애플이랑 코코넛 건과일 봉지를 꺼냈다. 파인애플 한 봉지를 다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 코코넛도 뜯었다. 입을 열고 코코넛 쪼가리를 봉지째 털어넣자 널브러져 있던 정신이 형체를 추스렸다. 그리고 울 것이 왔다. 따릉따릉 짧은 교내 벨소리. 선생님 바쁘시죠? 소독 언제 해요? 정수기 주변에 벌레가 있어요. 업체 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상냥하게 말하고 끊긴 전화. 나는 오늘 이 순간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을 의도적으로 떠올렸다. 벌레가 있다는 것을 소독업체에 말해달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차이코프스키 베스트 곡을 틀고 아이들 방문 기록을 보건전산일지로 옮겼다. 전교생 1200명, 오늘은 72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고 갔다. 병원에 갈 이유는 없지만 케어가 필요한 사각지대 유형의 아이들이다. 유튜브 화면 아래 좋아요 73,840, 싫어요 2,208 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나는 이 208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물론 차이코프스키의 베스트 곡을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테어 유튜브까지 찾아와서 듣고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척 내리는 사람들. 그들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 권태롭고 긴장된 시간이 흐르는 모순적 공간에서 자부심은커녕 적응조차 힘에 부쳤다. 나는 오늘 할 일 마지막 목록에 적혀있는 일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눌렀다. 수정은 문자로 답했다.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난 수정을 만나기 전까지 자부심의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자부심, 자기와 관련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보건실이라는 공간에서 자부심을 뚜렷이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컨트롤할 수 없는 문어발식 업무들 때문이다. 보건이라는 광범위한 단어에 교묘하게 얽힌 업무들은 서로를 수시로 방해하며 나의 뇌를 일시 정지시키곤 했다. 나는 나에게 할당된 업무 분장표를 들여다보았다. 응급처치 및 외상치료, 보건위생교육.
이라고 적혀있는 업무 분장표를 떼었다. 뒷면에 새하얀 무한한 공간이 드러났다. 내 나이 45. 누구나 세상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는 직장을 그렇게 내 인생에서 떼어냈다. 일주일 뒤 수정과 만났다. 수정은 유럽 귀족의 서재 분위기가 풍기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청보라색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은은한 상아색 원피스가 보기 좋은 수정의 몸을 감쌌다. 날씬한 허리에는 골드펄이 반짝이는 벨트가 느슨하게 매어 있다. 다행이다. 여전해서. 난 수정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는 칵테일을 한 잔씩 시켰다. 수정은 코스모스를, 나는 코스모폴리탄을. 코스모스는 복잡한 우주를 간단하게 설명한 칼 세이건의 책처럼 칵테일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선보이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바텐더가 설명했다. 코스모스를 마시면서 우주의 조화와 신비로움을 느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정이 길쭉한 유리잔에 초록별처럼 반짝이는 코스모스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코스모스와 코스모폴리탄이라 칵테일 이름이 거창하네요. 지금까지 좋거나 슬픈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도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은 이 기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독주도 마실 것 같아요. 39 되도록 맨정신으로만 살았단 말이야? 전 취중 진담이란 말 믿지 않거든요. 고대 수메르인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술 마시면서 의논을 했대. 그리고 다음날 맨정신으로 한 번 더 결정을 내린대. 그 얘기 들었을 때 고대 문명 발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 참 지혜롭지 않아?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일은 잘 해결됐어? 수정은 대답 대신 코스모스가 담긴 칵테일 잔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난 코스모스를 한 모금 마셨다. 테킬라의 풀향과 감귤향이 뒷맛을 향긋하게 남겼다. 수정은 칵테일 잔에 가느다란 스템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이 집 분위기 어때요? 주인이 브루이스하고 단테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 천국, 그곳은 도서관과 같을 거라고 했던 보르헤스. 그리고 단테가 지옥문 앞에 여기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붙어 있다고 했잖아. 나는 서재처럼 꾸며놓은 실내 분위기와 이곳은 천국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입구에 적혀 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다. 근데 이 집 주인 참 재치 있지 않아요? 희망 하나로 천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앞에 붙어 있다는 그 말을 여기는 천국이니 희망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라는 말로 바꿔서요. 천국과 지옥을 희망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이 참 심플하고 멋져요. 지옥의 조건, 희망이 없는 것. 반대로 말하면 희망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지옥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지옥을 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희망을 갖지 않고 지옥에 사는 걸까요? 희망이란 게 갖고 싶다고 맘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희망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희망이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을 수 있죠? 글쎄, 생각에 힘이 없어서 그렇겠지. 생각에 힘이 없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수정은 새싹 같은 빛깔의 잔을 들어 올리고 빤히 쳐다보다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저 요즘 지옥에서 일해요. 요즘 고등학교는 지옥이거든요. 희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 있어요. 희망이라는 무형의 자산은 정신력으로 소유하는 건데 설마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희망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지옥에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누가 아이들의 희망을 뺏은 걸까요? 글쎄,
그 아이 입장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겠지. 그때 일주일 전에 우리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가끔 보건실에 와서 잠도 자고 얘기도 하고 그러던 앤데 별다른 정서 행동상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제가 경찰서까지 갔던 이유는 저한테 쪽지를 남기고 가서 그런 거예요. 수정은 중간 부분이 매직으로 검게 가려진 편지를 내밀었다. 발견했을 때부터 그렇게 칠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수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재은이에요. 쌤이 자살 예방 담당이시라면서요. 비만 예방에 성폭력 예방에 자살 예방까지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예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쌤 골치 좀 아프시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거든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줄이 검은 매직으로 그어져 있었다. 쌤한테 진짜 당부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은 결혼하실 때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하세요. 제가 어른들을 보니까 학벌, 재산 이런 조건들 보고 결혼한 사람보다 서로 취향이 통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서로 계산하듯 맞춰서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가 돼도 자식한테 계산을 하거든요. 쌤은 빨강머리 앤에서 앤과 길버트처럼 집 앞에서 서로의 관심에 대해 한참 동안 서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유능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휘해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 빨간머리 앤? 그거 기억나요? 작년 봄에 우리 도서 모임에서 빨강머리 앤 했던 거. 그때 재훈이가 저랑 그 책에 관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재훈이는 앤 마니아였어요. 시리즈가 총 10권인데 그걸 원서로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 루시 몽고메리가 끝이 안 좋다고 해서 좀 충격받았는데 재훈이까지 그렇게